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거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42,087건으로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셋째 주 전국에서 9,2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지만 서울은 3주째 공급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강남 3구는 물론이고요. 서울 지역 자체에 공급 가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대체 주거지로 꼽히는 투자처들의 인기가 반대로 또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대신 노려볼 만한 투자처들 과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놓으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요. 랜드스타에서 김명관 이사, 신지윤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고 명쾌한 해결책들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5번 그리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광장동에 있는 네. 그 광장 청구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를 27평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 여기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아, 실거주도 생각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좀 미래 가치가 있는지 가격 탄탄한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광장동 청구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망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이 동네가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여기 네네. 이 동네 지금 광진구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광장동 지역이. 네. 한강변으로 해가지고 5호선 광나루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광장구 청구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 몇 평짜리 지금 매수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27평형을 보고 있어요. 27평이요. 요즘 네. 여기 거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한 10억 4천 정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10억 4천이요. 네. 여기 이 지역이요. 아파트 금액이 상당히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네네. 좀 현장 가보셨죠? 예, 가봤죠. 아마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신 것 같아요. 뭐 평수도 조금 이제 작은 것도 있지만 이 옆에 보시면 바로 옆에 우리 광장 홈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광장 힐스테이트 이런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4평 기준 해가지고 얘네가 한 19에서 한 20억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네. 비쌉니다 여기. 특히 네. 또 아래쪽으로 이제 한강변으로 이제 한강 뷰가 나온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 되게 가장 유명한 아파트가 이제 광장 극동 아파트가 있는데 이 광장 극동 이제 1, 2차가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고요. 네. 그리고 광남 초중고로 옆에 보시면 이제 현대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옆에 삼성 1, 2차가 있는데 광장 극동 바로 옆에 있는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조합이 설립됐어요. 자, 보시면 이 지역 주변으로 이제 약간 깨끗한 신축급 아파트가 이제 한강 뒤쪽에 있고요. 한강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고가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광장동에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참 많은 동네거든요. 네. 일단 저는 매수하시는 건 찬성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광장 극동 아파트가 한 18억 하고요. 삼성 아파트도 한 18억 합니다. 근데 이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해가지고 한강변에 아파트가 올라오면 한 25억 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아파트들도 현대 홈타운, 힐스테이트도 20억 정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10억 주고 지금 실거주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10억이요. 한 절반 값으로 지금 이 광장동의 장점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이 광장동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혹시 시청자님은 광장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들어보니까 네. 여기 아파트가 뭐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네. 또 뭐 주변에 자양동도 재개발하고 있고 해서 좀 압력을 받을 것 같아갖고 근데 우리 청구 굉장히- 아파트는 재건축 네. 기대감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아직은 청구 뭐, 아파트는 재건축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 광장동에 있는 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강변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예.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한강변에 있는데 학군이 되게 좋습니다. 학군이. 네. 이게 이제 광남 초등고가 있어요. 이 광남 초등고등학교가요. 이 잠실 지역에서도 넘어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학군이 좋은 지역이 이 광장동이거든요. 예. 학군이 좋다 보니까 이 올림픽대로 북단 사거리 보면요. 한 이 정도 규모의 학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원가요? 학원가가요. 한 100여 군데 정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원가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보면 보통 주변에 2, 3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한 100곳 정도의 학원가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하지만 저희는 한 10,000세대 이하에 있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100여 군데 정도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 주변이 다 지금 그냥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 우리 광장동의 특징이요. 유흥문화 시설이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 유흥문화 시설이 있을 상업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이 있어야 돼요. 네네. 특이하게요. 이 광장동에 있대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그냥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직장이 없어요. 네네. 직장이 없다 보니까 유흥문화 시설이 없고요. 학군이 좋다 보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정말 좋은 지역인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면 지도를 좀 크게 한번 확대시켜 보면 이 한강변 있잖아요. 우리가 한강변. 예. 우리가 한강변으로 해가지고 저 강동부터 이제 강서까지 가는데 이 가시다 보면 한강변에 지하철역이 있는 동네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광나루역이 있고요. 쭉 가시다 보면 뚝섬역이 있고요. 뚝섬역이 있고요.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또 옥수역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 지금 보시면 옥수역이 있잖아요. 한강변에 지하철역 그리고 뚝섬역이 있죠. 자, 자양사동. 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고가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선호도가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한강에 대한 희소 가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한강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대한 희소 가치는 일단 1번으로 뽑고 들어가요. 근데 네. 그 한강 중에서 추가적으로 지하철역까지 끼고 있는 옥숭이라든지 아니면 뚝섬 자양동 같은 지역, 그리고 광장구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서요. 10군데로 손꼽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 뭐 지금 강 건너가서 보면요. 옆에 지금 우리 광장동 지역이 있는데 그 옆으로 오시면 동서울 터미널이 또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구의역에 있는 또 재개발 지역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 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거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네. 현재 지금 상황이 강남 3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남구. 예. 강남구가 있고요. 또 이제 서초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가 있죠. 예. 이게 강남 3구인데 이 강남 3구가 이제 동쪽 편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강남 4구로 해가지고 강동구가 일어나잖아요. 강동구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강 북단 쪽도 마찬가지인 게요. 용산 개발이 되고요. 한남동 개발되고 성수동 개발되고 광진구가 개발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강남에 따라서 가치 개발이 지금 우측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이
우리 강진구까지 넘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거주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재건축도 네. 많이 하고 리모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네네. 그 좋은 동네에 지금 10억대 아파트 실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자녀들 교육 환경이나 뭐 주변 유해 시설 그런 거에 따라서 아마 편안하게 잘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광진구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저는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진구 아파트 매수에 긍정적인 의견 드렸는데요. 주변의 거주 환경도 좋고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한강변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개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잘 종합해 보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곳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그 암사동 491에 58번지에 있는 빌라를 하나 이제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혹시 향후 전망이 괜찮은지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자, 암사동 491에 58번지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신다고요? 예. 네, 여기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 혹시 매수 가격 어느 정도에 지금 되어 있을까요? 지금 매가는 4억 정도로 형성돼. 4억 원 정도요? 여기 예, 지금 예. 실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투자로만요. 그러시군요. 자, 암사동 쪽에 지금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암사동 아까 491-58번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네, 암사역에서 거리가 뭐 상당 뭐 역세권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자, 암사동이 여기 지금 매매 금액이 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4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어떤 이제 주택인지. 암사동 광장 그랜빌 여기 이 빌라인가요, 지금? 예, 맞아요. 상당히 깨끗하네요. 네. 그렇죠. 자,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이내에 지금 빌라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매매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기에? 여기 4억이요. 4억이에요. 네네. 자,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가예요, 여기가. 자, 암사역을 끼고 여기가 이제 깨끗한 주택가인데 4억이잖아요, 매매 금액이. 네. 근데 이제 갭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투자 목적이니까. 네, 맞아요. 네네. 전세가 얼마입니까? 전세는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이요. 네네. 그럼 내가 지금 시투자하는 금액이 그냥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아요. 서울 시내 지금 뭐 거의 5천만 원짜리 투자를 찾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암사동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금액이 그냥 저렴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 접근성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신축이 조금 껴있긴 한데, 이제 이쪽도 뭐 공공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뭐 8호선을 타고 이제 내려갔을 경우에는 천호역 지나가지고 바로 잠실까지는 뭐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뭐 강남까지도 플러스 한 10분이면 20분이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뭐 역세권이다 보니까 가깝고요. 근데 저는 강남 접근성보다 지금 당장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 보시면 천호역 옆에 보면 천호동 지금 재개발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개발 지역에 천호동이 상당히 지금 규모가 크게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하게 되면 이제 이주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이주 수요. 예, 예. 이주 수요분들이 이 천호동 지역에서 어디로 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잠실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조금 아니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잠실보다는 조금 더 만만한 이 암사동 지역으로 저는 이주 수요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암사동 지역이요. 지금 현재 거주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상당히 도로도 깨끗하고요. 건물도 깨끗하고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전세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천호동 지역의 이주 수요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에 강동구 지역이잖아요. 강동구 지역. 네. 강동구 지역이 요즘에 뭐 강남 4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강동구 지역이 강남 4구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동구 지역이 자급자족 도시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자급자족 도시가 뭐냐면 이 강동구 내에서 일자리와 주거시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비즈밸리라는 거. 이 강동구 지역에 이 비즈밸리, 강동구 지역의 비즈밸리가 들어올 계획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미 올해부터 기업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비즈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만 150개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50개 기업이 들어오면요. 이 강동구에 4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강동구라는 지역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주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4만 명이 강동구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집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직장 가까운 데 제일 좋죠? 네. 그렇죠. 직장 가까운 데 보면 우리 뭐 명일동 지역도 있고요. 그 옆에 고독 그라시움이나 아르테론 같은 지역도 있잖아요. 물론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새 아파트들이 지금 강동구에서는 가장 고가의 18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앞으로 강동구에는 지금 새 아파트도 있지만 바로 옆에 보면 명일동이라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보시면 명일역하고요. 지금 한양외고 쪽으로 9호선도 들어오고요. 5호선과 9호선이 끼고 있는 명일동 지역에 이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 수만 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그렇죠. 고덕동하고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 재건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또 다른 뭐가 있냐면 이주 수요가 발생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이주 수요가 강일동에 있는 뭐 18억대, 뭐 7, 8억대 정도의 전세로 가긴 힘들기 때문에 또 가기 쉬운 또 주거 지역, 저층 주거 지역인 우리 다세대 주택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게 이제 암사동 지역이거든요. 아까 처음에는 이제 천호동 지역에 또 이주 수요가 있었잖아요. 네네. 상일동 지역에 이제 새 아파트가 있고요. 그 위에 고독 비즈밸리가 있고요. 명일동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천호동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 암사동 지역이 딱 지금 비어 있죠, 지금. 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강동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동 지역, 명일동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천호동 지역에도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착공 시작하고 지금 입주 예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암사동 지역만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비즈밸리에서 일하는 4만 명 있잖아요. 4만 명이 앞으로 들어올 건데 사회초년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자리 잡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전부 다 아파트만 살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층 주거지역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암사동이라는 지역은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고요. 일단 한강변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땅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땅의 가치가 높은 지역일 경우에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개발에 대한 압력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 금액, 저층 주거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지역을 지금 5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이 암사동 지역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 아까 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강남 4구라 그래가지고 압구정 있고 잠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가 있는데 강동구 지역에서 한강변으로 보시면요. 이 전부 다 지금 아파트예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있죠. 그리고 잠실 S 리센츠 있죠. 파크리 있죠. 장미 아파트 있죠. 그리고 천호동에 이제 아파트 들어오죠. 그리고 명일동 아파트 들어오죠. 강동구 아파트 들어오죠. 유일하게 지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암사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한강변에 대한 가치 상승과 뭐 전세금 상승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에 따른 향후에 개발에 대한 입지가 충분히 충족되는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수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매수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면서 뭐 소액 투자 저는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에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이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 올 1월 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차 공모가 3월 달에 이루어지면서 6월 달에 이제 선정 지역이 발표가 됐어요. 21군데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모아타운은 바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정비 사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가 발표한 이후에 곧바로 지금 2차 공모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해서 공모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되면 이제 2차 공모 선정지를 또다시 한 20군데 정도로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모아타운 사업이 총 5회에 걸쳐가지고 한 100여 군데 정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장 빠르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소액으로 특히 뭐 자녀분들이나 빨리 이제 아파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 아주 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2차 공모 지역을 조금 분석을 한 자료가 이제 저희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2달, 3달 후에 발표를 하는 지역 1차 선정지 같은 경우에도 발표 이후에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2차 공모 지역도 만약에 선정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공모 예정 지역을 저희하고 같이 한번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투자 지역을 같이 한번 선정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액으로 모아타운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요. 좋은 투자 전략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인 만큼 여러분 이 부동산 관련한 투자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1대1 대면 상담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지은 이사와 함께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099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가산동 142번지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가산동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괜찮을까요? 네, 일단 142번지 때 그 가산동의 142번지 다세대나 오피스텔 투자, 저는 투자 찬성입니다. 일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산동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상승이 계속해서 매년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매매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준주거와 상업지가 공존하는 번지대인데요. 2년 전에 아마 공공재개발을 LH 측에서 진행하려고 주민 설명회도 했던 지역이라서 굉장히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현 정부 공급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기존 개발 방식도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2년 전에도 145번지 때나 146번지 때 통합개발 요구를 계속해서 의지와 노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행된다면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다만 오피스텔보다는 다세대 주택 쪽으로 조금 투자 전략을 가지셔서 오히려 나중에 입주권이나 이런 거를 바라셨을 때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세대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 풍부한 지역이고요. 게다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곳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중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살펴보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67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경기도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109제곱미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매수 계획 갖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이 아파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문의 주신 아파트는 지금 보니까 5년차 신축급 아파트네요. 금액대도 한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가격이 거의 2억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1억 정도 빠진 상태네요. 5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아마 2년 전 원래 가격대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망은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일대 지방이라던가 서울에서도 약간 변두리 지역들, 특히나 이제 업무 시설을 안 갖춘 배드타운 성격을 지닌 지역들은 모두 전망이 조금 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에 업무 시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우리 아파트 인근으로 수요층이 증가로 인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방어라던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문의 주셨던 경기 광주 일대에 뭐 향후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생각이 잘 안 드신다고 하면은 방송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런 플랜을 한번 짜드리면서 다른 투자 전략을 한번 모색해 보아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서울 수도권 지역도 물론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황에도 좀 탄탄하게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런 부동산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9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2억 원 보유 중입니다. 서울 지역 재개발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2억 원 정도로 서울의 재개발 투자 보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곳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하세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억 원대로 가능합니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금 2억 원이면 서울 도심 내 개발 호재나 이런 풍부한 지역도로 투자도 가능하지만 단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동의서 진구 중이거나 하는 곳이면 2억 원대로는 약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인근 지역 쪽으로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쪽에서도 재개발을 예정해 볼 수 있는 초기 재개발이라고 불리우는 재개발 예정지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노후도가 좀 갖춰져 있거나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거나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은 충분히 재개발 예정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아무 지역이나 하진 마시고요. 어떤 사업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방식도 굉장히 많고 각 사업지마다 사업 방식마다 현금 청산의 기준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년 재당첨 당첨 금지가 있는 사업 방식이 있고 없는 사업 방식도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들이 조금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투자를 한번 투자 현장에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좀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인접 지역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면서 더 알찬 정보 그리고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98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 2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역삼동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구입 목적이 조금 궁금합니다. 수익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차익형으로 보시는지 지금 현재 역삼 2동의 노후도를 조금 보면 어느 블록이더라도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외에는 어떠한 사업 방식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진행되더라도 크고 작은 빌딩들도 많고요. 오피스텔도 많고 월세 물건이 특히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서 받기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방배동처럼 한두 동 이런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을 역삼동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역삼동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금액대로 구입해도 되는지 안 올려주셔서 혹시나 갭 투자 방식으로 1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역삼보다는 조금 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업무 시설이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노후 주택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조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추천을 조금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통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소액 투자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모아주택 이런 사업지들이 굉장히 노후도도 낮춰지면서 굉장히 빠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나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나오면서 개발에 대한 압력들도 많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주민들 또한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뭐 질문들도 많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10월 달에 2차 공모 예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차, 4차, 5차까지도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좀 충분히 분석을 해놓고 또 예정해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뽑아놓은 데이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소액으로 조금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지역들이 있거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지역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춘 지역 쪽으로 저희가 한번 투자 전략 한번 짜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 참 많으시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일대 대면 상담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네. 그 풍납동에 있는 현대 리버빌 26평 아파트하고 네.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신동아 24평 아파트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제가 좀 판단이 어려워서 연락 드려봤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송파구 네. 풍납동과 그리고 성동구 행당동 두 지역 네네. 모두 조금 인기가 좀 많은 지역들 보고 계시는데 자, 네. 현대 리버빌 2차와 그리고 신동아 물론 실거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향후에 좀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을 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지역을 비교를 하시려고 찾아보셨는데요. 네. 하나는 여기 강동구청역에 있는 아파트가 이름이 뭐였죠? 송파구 쪽이거든요. 풍납동에 있는 현대 리버빌 2차 현대 하고요. 리버빌, 예, 현대 리버빌 예, 2차.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강남 쪽에서 좀 멀어진 성동구 쪽이거든요. 예, 성동구 쪽에 예,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24평 보고 있어요. 신동아. 예. 여기는 그쪽, 24평이고요. 네, 네. 뭐 24평 비슷해요. 26평. 얘도 뭐 24평, 26평. 네. 네. 실거주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네. 목적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하시는 부분이 이제 실거주 목적이 더 우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뭐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올라간 아파트가 더 좋으신 거예요? 두 개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것도 있죠. 아무래도 실거주 하면서 아무래도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죠. 혹시 지금 주택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첫 번째 무주택에서 첫 번째 1주택이 되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주택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는 현재는 있는 무주택 거는- 자분이시잖아요. 네네. 자, 저는 무주택 자분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뭐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 금액대가 신동아가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신동아 매매가는 지금 뭐 호가는 9억에서 10억 선 나오고요. 네.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호가는 11억 5천 선인데 네. 예, 그 정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아파트가 네. 더 좋은 아파트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잠실에서 네. 접근성이 더 나은 거는 현대 그 풍납동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가격이 네. 조금 제가 무리가 있어서 네. 고민 중이에요. 자, 일단 가격이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24평이 9억에서 10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평형대 지금 현재 이게 저기 잠실 쪽이죠? 예, 송파구 풍납동이요. 풍납동 지역은 지금 24평대가 11억이 11억 지금 5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 무조건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싼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가요? 성동구가 지금 좋은 동네예요. 뭐 송파구가 좋은 동네입니까? 송파구가 아무래도 더 일단 입지적으로 나을 봤을 거라고 경우 봐요. 우리가 상급지랑 이제 뭐 25개 네. 구 중에 선호하는 네. 구가 있고 조금 비선호하는 구가 있잖아요. 네. 성동구는 지금 신흥 부촌으로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는 구예요. 네. 앞으로 그럴 겁니다. 네. 앞으로 지금 성수동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주 메인이 돼가지고
용산이죠, 용산.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 가운데 샌드위치로 껴있는 지역이 지금 횡단 금호 지역이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이 지역들 역시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바로 옆에 광화문 지역도 있고요. 네. 그렇죠. 현재 근데 네. 여기는 동네가 조금 더 오래된 동네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행당 신동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네. 이쪽 지역 부근 지역이요. 행당동 아래쪽 지역이 한강변 지역이 조금 고바의 언덕이 좀 심한 지역이 많아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네. 우리 이 강동구청 지역 있잖아요. 잠실 네네. 지역. 잠실 지역에 정말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송파구가? 송파구는요. 올림픽공원이요? 송파구는 90%가 네. 평지입니다. 평지. 아, 그래요? 평지면 일단 거주 환경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지도를 확대시켜 볼게요.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가 강동구청 옆 앞에 있는 이 풍납동의 현대 리버빌 2차 아파트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한강변에 있으면서도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토성이죠, 토성. 네. 토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개발에 제한적인 게 있어요, 이 지역 자체가. 네. 만약 이 지역에 주택가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아파트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이쪽 지역에 천호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요, 이게 1차로. 네. 이 토성 옆에도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건데 강동구청역까지 거리도 상당히 가깝죠. 네. 그리고 이쪽 주변 보시면요, 저녁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분들 정말 많아요. 네, 올림픽공원이 좀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공원도 지금 이제 네. 앞에 있고요. 올림픽공원도요. 네네. 자, 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거주 환경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 주변에 보시면 학군도 상당히 많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주 목적에 조금 더 비중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어차피 1주택자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1주택이 되면 여기 지역에서 5년을 살아야 되고 10년을 살아야 되고 지금 계속 앞으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주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응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우리 풍납동보다는 한 1억 정도가 더 저렴했어요. 네. 그렇죠. 투자 네. 목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응봉동 지역에다가 돈을 묻어두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네. 하지만 돈만 묻어두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돈하고 같이 저는 풍납동 지역에다가 묻어두는 게 거주 환경도 좋고요. 네. 투자 가치도 좋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지역 굳이 비교하신다고 한다면 자금 여력이 네. 되면 저는 풍납동 지역 들어가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실거주가 같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좀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거주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풍납동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제가 요즘에 모아주택, 모아타운 네. 그런 걸로 해서 좀 소액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번동 쪽하고 면목동 쪽이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위쪽으로 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면목동 쪽이나 이런데 모아타운 지역에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는지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번동과 그리고 면목동 쪽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전문가의 네.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지금 네, 모아타운에 안녕하세요. 관심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쪽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지금 좀, 시범 사업지가 2개가 선정됐죠. 네네. 어디에 번동하고 면목동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1차 공모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네네. 가장 많이 지금 선정된 지역이 바로 이 면목동 지역이에요. 중량구. 네. 이 중량구 지역에서요. 이 모아타운이 무려 4곳이 나왔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그쪽이 좀 면목동 많이 중심으로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면목역이 네네. 앞으로 이 중량구 중심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네. 이 명목선이 지금 지나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청량리까지 갑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면목역이 이제 중량구에서는 유일한 WX권 대지역이고요. 예. 지금 시범 사업지가 아마 이 북측에 있는 면목 초등학교 옆에 이제 시범 사업지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작년에 한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이 있어요. 신통. 네네. 그것도 지금 면목동에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통하고요. 시범 사업지 모아하고 이 두 군데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면목동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이 면목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그 아파트가요 없어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이 유일하게 지금 재건축된 아파트가 있는데 얘 네. 혼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얘가 지금 14억입니다. 그렇죠. 만약 아파트가 이 지역에 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친구들이 이 면목역 주변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모아타운 1차 후보지가요. 이 신통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우측에 하나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좌측 우측에 또 하나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지금 면초등학교 쪽인가 또 한 3군데 선정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북쪽으로는 이번에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가 선정이 됐고요. 예, 예. 오른쪽 왼쪽으로 모아타운 지금 1차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네네. 면목역 주변으로. 지금 면목역에서 보시면 우측편으로는 또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역세권 개발이더라고요. 역세권 개발. 네네. 면목역에서 지금 동서남북 해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없어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지금 앞으로 면목동에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면목역 주변에 지금 신속통합기획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이 지역이 뭐가 있냐면 면목 6구역이 있어요. 6구역. 면목 6구역이 있는데 이 6구역 역시도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구청에서 발급된 연변동의서라고 하더라고요. 연변동의서. 이 연변동의서가 지금 6구역에 한 40%에서 50% 정도 나왔어요. 이거를 거둔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2차 공모가 선정을 이제 공모를 받잖아요. 예, 예. 그때 만약에 우리 6구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지역 면목동에 현재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공모에 신청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면목동에는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21곳 선정된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강남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대부분 강북 지역 위쪽에 있는 이 대규모 재개발하지 못하는 지역들 위주로 많이 선정되고 있는데 네. 입지적으로 봤을 경우에 면목동 지역이 그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면목동 지역 주변으로 특히 면목역 주변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얻고 있는 지역 쪽으로 한번 소액 투자 해보시면요. 네네. 앞으로 이제 2차, 3차, 4차, 5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마 선정된 가능성,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네, 그쪽으로는 그러면 한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1억으로는 조금 힘들고 1억 한 초반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너무 작은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네. 방이 하나,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끝나고 전화 주세요. 제가 좀 자세하게 상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렇게 요즘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은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상담 다시 한 번만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심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속도가 빠르던 것 이외에도 현재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의율이 상당히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후도 재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점인 그 노후도면도 일반 재개발은 67%였다고 한다면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 57%로 지금 낮춰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이 지금 되지 않는 지역들, 대규모 재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노후 주거 지역을 살려서 개발하겠다는 게 바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고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100군데가 지금 선정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중에 이제 21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남은 79군데도 충분히 지금 소액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지금 모아타운에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08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인데요. 필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5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네, 필동에 좀 일찍 투자하셨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인근에 오시장이 발표한 새로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 고밀도 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가 그 공간에 녹지 생태 조성을 해서 도심 재창조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주거 쾌적성까지 더해져서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임대 수요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높은 집가 상승도 노릴 수 있고 또 업무 지역 확충에 따라서 수요층들도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있다 보니까 도심 개발로 인해서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곳 필동 중구 필동 같은 경우가 그런 수혜지로 조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필동 다세대 주택처럼 주거 지역에 투자해 놓은 부동산은 매도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보유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자녀에게 증여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881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여유자금 1,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노량진동 일대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부동산인지는 아직 이제 뭐 자세한 정보는 보내주지 않으셨는데요. 자, 노량진동 투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노량진동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노량진 재개발 구역 내는 조금 많이 투자금 자체가 부족해 보입니다. 존치구역으로 남겨져 있는 지역들도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노량진에서 소형주택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대부분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 공영주택, 즉 고시원이라든가 원룸텔 이런 하숙집들입니다. 투자할 곳을 찾는 게 너무나 힘드시죠. 재개발 사업지 인근이라서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개발되면서 나온 이주 수요들 때문에 구역조차 이제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투자금 1, 2억으로 재개발 구역에 뭔가 빠진 지역 중에서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죠. 찾을 수 있다면 신축으로 조금 찾아서 보시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노량진동 투자처로 조금 너무 좋지만 어떤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찾아봐야 되는지 어려우실 텐데요.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와 함께 좋은 투자 물건을 한번 찾아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량진동 투자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